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큐 여보세요. 정재훈 멘토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놀라셨죠? 이상무입니다. 예, 오늘 예병군 멘토께서 상당히 이 기력이 노쇠하셔가지고요. 방송 출연을 못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목소리가 나오질 않아가지고 대신 이상무 멘토가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요. 네. 일단 오늘 결정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문자 상담 이런 부분들 있죠. 전화 상담 50건 이상 오거나 한다면 예병군 멘토님은 그냥 이 자리에서 하차를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응원의 문자, 예병군 멘토님 힘내세요 라는 그 응원의 문자 50건 이상 오게 되면 다시 내일부터 복귀를 하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좋아서 프로그램에 못 넣으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예병군 멘토님 제가 내일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거래소 시장이 2041포인트대 0.1% 상승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왔었죠. 근데 금일 같은 경우는 90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프로그램 또한 900억이 넘는 매수를 좀 보이면서 강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시초가 대비해서는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대부분 이 섹터들의 흐름들은 좀 양호하게 나타난 섹터가 있는 반면에 힘을 쓰지 못하고 있던 그런 섹터들도 있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눈치 보기를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일 증권 섹터들이 좀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거래 대금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섹터들이 고른 상승을 하기엔 다소 좀 버거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 자체가 좀 증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 기조를 좀 보여준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내일과 목요일이죠. 내일은 일본의 GDP 발표가 있습니다. 일본의 GDP 발표가 있고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죠. 금토일가 좀 열리는데요. 일본의 GDP 발표를 좀 보는 그런 부분들은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지금 초이노믹스라고 하죠. 일단 최경환노믹스가 아베노믹스와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GDP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이 부분들은 외국인의 좀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날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미 선반영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지수는 2060포인트대까지는 추가적인 반등이 좀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아마도 변동성이 좀 클 겁니다. 변동성이 좀 클 것이기 때문에 종목을 좀 압축을 해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무 멘토님 오늘 코스닥이 약보합에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장 체크 좀 해주시고요. 내일장 전략까지 좀 살펴주시죠. 네, 코스닥 제 전문 분야입니다. 일단 전공이고 시장 자체를 조금 본다면 거시적으로 좀 더 크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은 거래 대금이 상당히 많이 죽어 있다는 거죠. 거래 대금이 죽으면서 모든 것들이 다 애매한 순간입니다. 자, 외국인들이 쉽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장에 접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변동성은 그만큼 커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코스피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일단 첫 번째 변동성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변동성은 바로 환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했을 때 환율은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금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바로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해서 그만큼 빠져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모습이 나타났던 게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였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옵션 만기까지는 외국인은 조심스럽게 지금은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매수세가 좀 더 연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신 점은 결국에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방향 자체는 상방으로 같이 움직이는데 과연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까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에 좀 더 동조를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차피 쉬어가는 장입니다. 어차피 체감적인 수익은 나타날 수 없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좀 더 여유롭게 현금을 가지시고 방향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베팅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들이 시장 상황에 좀 맞기 위해서 전화 상담이나 문자 상담을 좀 받고 있죠. 연락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화 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되고요. 빨리빨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즐겁게, 수익은 길게. 절대 승리하는 예각 기법 놓치지 마세요. 자, 응원의 문자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끝번호죠. 1774님. 예병구님, 아침 방송 힘들어 하시더니 빨리 나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빨리 나을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끝번호죠. 3606님. 오, 새롭네요. 두 분 잘 어울려요. 예병구 멘토님 힘내세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이 앞서서 대안주 힌트를 좀 봐야겠죠? 첫 번째,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 기업은요, 세라믹 수동 부품 전문 생산업체입니다. 네, 주요 제품으로는 CMF, 그리고 CMEF가 있겠네요. 자, 문자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멘스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11,100원이고요.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루멘스가 최근에 상당히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11,1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손절 타이밍을 좀 놓치신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주가가 15,000원 부근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LED 섹터들이 상당히 좀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7,700원대에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직을 보일 자리대가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8,9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에 갭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상한가를 좀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좀 기록했던 이 시초가 자리대죠. 이 자리대가 약 8,900원 자리대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8,9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7,7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8,900원 정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레드로버 문자가 왔는데요. 레드로버 문자 같이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레드로버를 문의해 주셨는데 지금 레드로버 같은 경우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파동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시더라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바닥권에서부터 1차적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파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경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밀리는 파동이 나타나면서 조정 파동에 대한 부분 바로 B 파동에서는 큰 상승세 없이 그냥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조정 파동에서 B 파동 자체는 큰 움직임이 없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내려왔을까요? 바로 실적이라는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힘이 좀 더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가장 좋고 거기에 대해서 투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바탕, 이렇게 반등 자체가 상당히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번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관점에서는 바로 문제가 되었던 실적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가 증가하는 모습이 첫 번째로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늦잡 자체가 소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보유 관점으로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는요, 상단에 있는 이 가격대 보이시죠? 자, 7,000원대까지 좀 더 홀딩 하시면서 단기적인 반등을 좀 더 노리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셨네요. 33,750원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6가 3분기 때 좀 출시가 되죠. 그렇다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세 번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 줄 수는 있겠으나 일단은 조금 더 이격 조정을 좀 보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이 35,000원 부근대가 상당히 좀 저항대 좀 심한 자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항대 진입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아마도 38,000원에서 4만원 정도까지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대응을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요 3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현대아이스코 같이 보실 건데요. 현대아이스코를 1226님이 보내셨습니다. 85,700원에 비중 30%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 종가로 바로 85,700원으로 끝났습니다. 애매한 자리죠. 뭐 보유를 하고 계속 있을까, 아니면 내일 좀 더 하락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되실 그런 포인트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에 대한 역사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현대아이스코 과연 주포는 과연 지금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한번 보시면요, 매집에 대한 국면이 언제 나타났는가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매집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상승하는 기조 때 두 번째 매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평균적인 가격 자체를 우리가 한번 매겨본다면, 현재 관점 같은 경우에 4만원대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35,000원, 4만원대에서 강한 지지가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더 올리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단의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거래량은 다시 한번 더 지금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자, 일단은 주포에 대해서 지금 올린 가격대는 3배가량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차익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호재라는 뉴스를 계속적으로 생산을 해내야만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튈 수가 있겠죠.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이미 보유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라고 조금 보시는 게 가장 좋겠고, 지금부터 시청자님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분출될 때가 바로 매도의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뉴스거리, 호재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조심히 접근하시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격대는요 9만원대까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9만원 선에서는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뉴스가 틀림없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대우증권을 매수하셨네요. 13,200원에 비중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13,2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에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증권주가 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이 상한가에 대한 부분을 좀 높이겠다라는 얘기겠죠. 한 30% 정도까지. 그렇게 되면은 단기 매매, 즉 이 거래 대금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상한가나 하한가 제도를 30%까지 올린다고 해가지고 거래 대금이 증가가 될지, 이 여부는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가 상승하는 부분들은 최근에 유행하고 있죠. 저PBR 종목분들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증권 같은 경우도 저PBR 종목인데요. 지금 잠깐 보게 된다라면 PBR 기준으로는 거의 이제 0.9배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차후에는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봉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지금 자리대에서부터는
저항대에 좀 진입을 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5거래일 연속적으로 공격적인 매수를 좀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작년에 조선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세주, 대세 상승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바로 그 모양처럼 꼬꾸라지진 않겠지만 일단 내일에서 모레까지죠. 금토일까지는 한 번쯤은 덜어주고 다시 되받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바로 바이오스페이스를 100% 가지고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자, 100%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19,000원대 100%십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첫 번째,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붙으면서 올라간다. 무슨 뜻입니까? 매집을 하면서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주가 추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이미 그 전에 최초의 이런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자에 대한 거래량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올라갔을 때 첫 번째 매집 구간이었던 이 가격대죠. 지금 만원대가 최초의 세력가라고 좀 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점에서 우리가 주가 추이와 업황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 바이오스페이스가 이렇게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바로 영업이익률이 두 단계단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 12%에서 13%대를 유지를 하던 영업이익률, 바로 OPM은 올해 들어서 26%에서 27%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영업이익률, 바로 변동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겠고요. 주가 추이를 본다면 내일은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3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청자님은 비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25,000원짜리에서는 단기적인 목표가로 절반 차익실을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3만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그리고 하단에 손절가를 좀 더 잡아드리면요, 자, 지금 요 가격대가 되겠는데요. 17,000원 플러스 마이너스 1%를 조금 보시고 종가상으로 17,000원이 지켜준다고 보시면 그때는 좀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병군 멘토님하고 이상루 멘토께서 강연을 네. 좀 준비를 하셨죠? 그 좀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방 강연에 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15일은요, 창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요. 그래서, 창원에서는 15일 오후 2시에 우리 투자증권, 창원 지점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WMC가 창원에서 제일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창원시청 옆이거든요. 그래서 창원 시내 센터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는 부분이니까 꼭 한 번 더 꼭 참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저희가 바로 구미로 찾아갑니다. 예,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니까 그때도 많은 참석을 해주셔서 저희를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저희와 같이 종목도 공유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미태님도 그 강연 하신다면서요? 네, 저 두 분이서 하시는데 저는 혼자 합니다. 15일날, 16일날 진행하는데요. 먼저 8.15 광복절이죠? 인천으로 갑니다. 시간은 오후 1시에 진행을 할 겁니다. 동부증권 인천 지점인데요. 지하철 7호선이죠. 굴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메디캐슬 빌딩 2층에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죠. 마찬가지로 오후 1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목동지점에서 진행합니다.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나오셔서 조금 올라오시면 테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4층인데요. 그 자리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쪽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세 번째는요, ESD 필터와 센서를 만들고 있죠. 예, 네 번째 힌트는
바로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샤오미 폰에 대한 성장 수혜주입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그 삼성전자요. 삼성전자요. 예, 예. 자,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29만 4천 원에 100%인데요. 129만 4천 원에 100%요. 100%요. 예, 예. 아, 이제 거의 바닥권역이다라고 해서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예, 근데 좀 130만 원이 지지를 보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네. 그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지금 어제 좀 반등, 오늘도 좀 올라가다가 좀 내려오니까는 좀 네. 걱정이 돼가지고, 예. 요즘 대응 전략을 좀, 자. 싶어가지고요. 일단, 최경환노믹스를 진행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배당을 좀 늘리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있었죠? 예. 첫 번째는 삼성전자 중간 배당 딸랑 500원 했습니다. 그건 기억을 하시죠? 예, 예. 그 부분들 때문에 실망감이 좀 나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죠.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거의 어닝 쇼크 수준이고 3분기 때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우선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외국인 쪽은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을 해주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매수 기조는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9거래일 연속적으로 순매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얘네들 기관 같은 애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비싼 주식 팔아가지고 가벼운 종목군들을 좀 포트로 편입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까지는 일단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만약에 이 124만원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아마 120만원대짜리까지는 밀려 내려올 겁니다. 아마도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좀 여유있게 좀 보고 들어가긴 들어간 건데. 좀 여유있게 보셨다면 그냥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 그래도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이고 IT 기업 중에 거의 뭐 대부분 제일 싸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계신다라면 130만원대 위에서는 충분히 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번 주에 금리 인하 그런 것도 혹시 삼성전자하고 좀 관련이 있나요? 삼성전자하고는 딱히 관련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증권주라든가 은행주, 건설주들이 좀 많이 올랐죠? 예.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선반영이 좀 돼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영향은 좀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한 130만원대 초반 한 133만원 정도 때 단기적으로 그 정도까지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하이닉스요. 아이고, 너무 SK 많이 하이닉스요. 빠져가지고요. 네. 예, SK 하이닉스 얼마에 사셨습니까? 29,000원. 29,000원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한 40%요. 40%요? 5만원 최고가에서 좀 한 10%는 팔고 또 예. 더 갈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예. 제가 그냥 보유하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47,000원 깨고 45,000원도 깨고 이렇게 와버리니까 예. 앞으로 이거를 지금이라도 좀 수익이 났으니까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5만원대 올 수가 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수익을 냈다가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넘어가면 사실 그게 못 팔아요. 그래. 내 돈은 아니지만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상당히 그게 더 마음이 아프죠, 사실. 네, 맞습니다. 그게 예. 고통스러워요. 예, 맞습니다. 너무 욕심부린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 그 혹시 기간은 상관없으세요? 기간은요? 예.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아직 돈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까? 네,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자리는 이제 바닥을 좀 더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요. 네, 지금
주가 자체는 항상 내릴 때 언제까지 내릴지는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올릴 때는 인위적인 힘이 작용을 하는 거지만 내릴 때는 투매가 한 번은 나와야지만 주가가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투매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자리는 이미 저는 투매가 조금 나왔다고 보고요. 현재 자리에서는 오늘은 너무 많이 무조건 빠지네. 반등이 나온다고 봅니다. 단 네. 시간 자체가 얼마만큼 걸리느냐는 거죠. 자, 5만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한 달 안에 과연 5만원까지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볼 때 어렵다고 그건 보고 아니겠죠. 근데 대신 연말까지는 보셔야지만 그 가격대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예. 차라리 예. 제가 솔로몬의 선택을 만약에 한번 해본다면 네. 어머님이 지금 40%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현재 반등 타이밍에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반등 타이밍에 한번 정리를 하시고 반등하면은 그럼 얼마 정도 반등할 수 있을까요? 45,000원대 반등을 한번 보시고요. 네. 45,000원 이 가격대 반등을 보시고 이 가격에서는 절반의 물량 바로 20%를 비중을 축소를 하십시오. 그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부담 없이 들고 가십시오. 현재 관점에서는 어머님은 SK하이닉스를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종목을 다른 여타에 조금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대세 상승장입니다. 대세 상승장 안에서 SK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주도적 패턴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조정 자체를 빨리 거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현재는 그만한 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더 노련하게 하이닉스가 주도주라고 예. 계속 방송에서도 그러고 이렇게 그 분위기가 하이닉스가 주도주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주도주가 아닙니까? 뭐 주도주는 항상 바뀌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주도주는 아닙니다. 주도주는 아니고 지금은 대신 주도주가 아니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입니다. 예. 네. 그렇게 좀 더 판단을 하시고요. 현재 네.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더 다른 종목을 대안주를 한가 더 편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십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반등 추이에 따르면 45,000원대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달 안에 45,000원은 갈 수 예. 있을까요? 45,000원 갑니다. 네. 45,000원 그만 가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밀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밀릴 수 있고,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한 달 4만 안에는 원도 깨겠네. 45,000원 가고요. 대신 연말까지 본다면 5만원 갈 수 있는데, 5만원대까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연말까지. 45,000원대 절반 물량 정리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네? GS. GS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요, 48,00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20%요. 20%요? 네. GS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니, 추천을 하길래 샀더만. 많이 빠져가지고 매수하셨어요? 네네. 아니, 많이 빠졌는데 추천이 들어와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사고 내려와갖고. 네. 자, GS가 어떤 기업인지 알고 계세요? 네, 석유. 그죠? 네. 기름 팔죠, 기름. 그죠? 예, 맞아요. 그럼 기름값이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나요? 떨어지고 있죠. 그렇죠. 떨어지고 있으면 GS가 이득이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이익이 덜 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빠진 거죠. 그러면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41,000원대까지 빠지고 난 이후에 48,000원 부분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네. 그러면 최근에 매수하신 건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네. 한 몇 개월 되셨죠? 예, 예. 그럼 여기에서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그럼 매수가 위로나마 매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매수가 위로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 한 5만원 부근 정도가 오게 되면 네. 그냥 싹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세요. 5만원까지는 오겠어요? 5만원이요? 네. 그럼요, 오죠. 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시간도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안 걸릴 거니까 크게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유, 예,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마크로젠요? 아, 마크로젠이요? 예. 아, 마크로젠. 가격이 얼마 되시나요? 4250원에 15%인데요. 예. 오늘 뭐 갑자기 출렁거림이 너무 많아서 예, 예. 그래갖고 지금 상담하는 겁니다. 아, 오늘 많이 출렁거렸다, 그죠? 예. 아, 버티셨습니까? 예, 밑에서 사시는 사가 있으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그 지금 뭐 어째야 되는지 그냥 매도를 쳐야 되는지 나는 한 7만원까지 보고 그냥 들고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 어머님이 이거 7만원까지 가져가시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실적도 나오고요. 예. 우리가 지금 나도 나가 먹었지만은 그 지금 뭐 치료를 하면은 예.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래서 하는 그런 게 지금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니까 예, 예. 나도 실제 한번 서울병원에 이 기계 있는 데 가서 내 뽑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요. 아, 예, 맞습니다. 이래서 예. 앞으로 어쨌든 간에 예. 좀 실적도 나온다 하니까 그래서 향후에 그냥 예, 예. 지금보다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죠? 어머님 생각할 예. 때. 내 생각엔 그래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예. 마크로젠, 아니면 예. DNA 링크, 예. 시젠, 이런 기업들이 예. 뭐냐면, 바로 전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전자 분석 기업입니다. 예, 예, 유전자를 통해서 과연 미리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치료가 예. 아니라 지금 예방에 좀 더 시장의 중심이 쏠려 있다는 거죠. 자, 예. 우리가 업황 자체를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의료기기 산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치료보다는 예방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죠? 그리고 유전자 분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미리 네. 내가 예방을 해야겠다. 아프기 전에 예방해야겠다. 오랫동안 살아야지. 이것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뜬다고 먼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예. 트렌드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실적이겠죠. 실적도 예. 이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 다만 예. 마크로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이 변동폭을 차트적으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자, 단기적으로는 조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명심하십시오. 예. 단기적으로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하루에 변동폭이 16%가 나타났습니다. 플러스 9%에서 마이너스 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장중에 예. 이걸 보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나 예. 개인 투자자들은 떨어져 나갔다고 우리가 먼저 보시고, 그럼 거기에서 거래량도 하단에 상당히 많이 튀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55,000원짜리가 상당한 저항 권역이 되든 아니면 지지 권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내일 가격이 만약에 예. 55,000원 밑에서 시작을 한다면 예. 1차적인 이익 실현을 하십시오. 그러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예. 5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5,000원 밑에서 만약에 예. 시가가 시작이 된다면 그때는 이익 실현을 하십시오. 예. 만약에 55,000원 위에서 시작한다면 다시 한번 더 55,000원 지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예.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적인 부분 말고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시면 그때는 이런 부분, 가격적인 부분 상관없이 길게 가져가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크로젠이 이런 차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 DNA 링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DNA 링크는 어떻습니까? DNA 링크도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뽑아내는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DNA 링크는 오늘 거래를 안 실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주도주를 고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종목군이 같은 기업들 중에서 잘 갈 수 있을까를 고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고요. 예. 시장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앞으로 전망을 보고 그냥 들고 있으려고 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까? 그거 좋은 선택이십니다. 제가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다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일 시장의 모습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때는 그냥 홀딩 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자, 6만원까지 홀딩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원요? 좀,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출렁글 많아서 그 상담을 꼭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연결이 돼서 감사합니다. 네, 어머님 복 받으세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자, 전화가 끊어졌네요. 자, 문자 상담으로 그냥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유압을 매수를 하셨어요. 3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비중 20%십니다. 상담받기 싫으셔서 그냥 끊으신 것 같습니다. 매일 유압 37,000원인데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9%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우선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이 LG생활건강에서 분유시장에 지금 진출한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대량 매도가 좀 나왔죠. 95,000주 이상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외국인들은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금일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이죠. 우선 장기적인 추세 라인대를 좀 보게 된다라면 아마도 31,000원대 정도까지는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31,000원짜리대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약 한 36,000원대 초반권역이거든요. 이 36,000원대 초반권역을 단기 목표가로 좀 접어놓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상담해 드릴 텐데요. 셀트리온 오늘 1.6% 정도 빠졌습니다. 자, 셀트리온.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셀트리온이 회복되기에는 힘들지 않나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그 실적에는 재고 자산이 포함된 실적입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 바로 재고 자산 자체를 실적으로 플러스해서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시고요. 단기적인 반등만을 한번 본다면 그 가격대는 상단에 44,000원대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겠고요. 대신 하단의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대 37,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성사료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가 3,530원에 비중 2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8,500원 목표가 이렇게 좀 보내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8,500원 간다고 하는 건지. 자, 일단 우성사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강세 수혜주입니다. 그죠? 3,53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어요. 3,53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으면 약간 손실권역인데요. 우선 보게 되면 바닥권역에서 이제 정배열 초입권역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8,000원은 사실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 분석을 좀 보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0.5배 수준입니다. PBR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BPS가 5,700원권역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들은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 7억에 영업이익 적자가 났었는데 올해 21억의 흑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재무구조도 좀 우량합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대인데요. 현금성 자산이 그 이상, 시가총액 이상 좀 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매도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기적으로는 1차적으로 한 5,000원 정도는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5,0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요, 좀 러프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현대증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증권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주봉상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이탈이 나왔습니다. 투매가 첫 번째로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흘러내리는 차트 모습이 나오고 있고, 자, A파동, 바로 조정파동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등파동,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내려가는 파동이었습니다. 자, 거래량을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좋은데요. 거래량이 줄었다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늘면서 다시 거래량은 바닥권을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C파동 자체는 상당히 길게 나타났던 그런 종목이 바로 증권주, 그 중에서도 현대증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자, 일봉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일봉 한번 보시면, 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하단에서 여전히 이런 부분, 상당히 매집봉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요 가격대 6,800원, 7,000원대 보이는데요. 이 가격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다는 거죠. 그 저항 구간 자체를 지금은 갭으로 지금 돌파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갭으로 돌파를 한다? 무조건 올리겠다는 어느 정도의 세력의 속내가 조금 있었다고 체크를 해보시면 가장 좋겠고요. 현재 자리에서 쫓아가기는 상당히 버거운 자리입니다. 현재 자리에서는 절대로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증권자 한번 크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대신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시각으로 본다면 그때는 가격대, 자, 7,300원대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를 매수 가격으로 정하시고요.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상단에, 자, 전 고점이었죠. 8,400원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이렇게 박스권 자체를 조금 더 형성을 하면서 우리가 주식에 대한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진로봇을 매수하셨네요. 2,95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유진로봇이 상승했던 이유는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역시나 실적 좋은 턴어라운드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탄력이 좀 좋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배열 초입권역입니다. 그죠? 2,95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는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항대, 전고점 자리 때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약 한 3,900원대에서 4,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4,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수익이 꽤나 20%, 거의 30% 가까이 수익이 좀 나고 계신 상황인데요. 익절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익절가는요,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3,400원. 3,400원 정도가 이탈하게 된다면 일단 익절을 좀 하시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 33,700원에 20%를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자, 파라다이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 보고 넣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주봉선에서 큰 거래량이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거래량 자체 의미 없이 다시 한번 더 이 37,000원대를 무너뜨리면서 내려오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보면 바로 이 20선이라고 작용하는 이 선에서 지금 투매가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줄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벌써 빠져나갈 세력은 다 빠져나갔고 지금 2차적인 투매 자체를 좀 더 체크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현재 자리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종목 과감하게 내일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군으로 갈아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임동석입니다.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십시오. 자, 대한주인트 5번째, 6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가 예상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네, 6번째 힌트는 바로 저평가라는 거죠. 지금까지 적자 없이 꾸준한 고성장세를 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평가입니다. 그만큼 PER적으로 본다면 7배 지나지 않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통화돼서 반갑네요. 예,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메리츠 정권을 갖고 있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1770원에 약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770원이요? 네, 아주 오래전에 산 게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혹시 까먹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때는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잊어먹고 있다가. 네네. 최근에 막 올라오길래 조금씩 팔아가지고 한 50% 갖다가 지금 한 30% 정도 갖고 있습니다. 아, 30% 갖고 계세요? 네. 메리츠 종금증권이 유일하게 이 종합금융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2020년대까지도 아마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할 건데, 네. 실적이 좋습니다, 일단. 메리츠 종금증권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실적이 지금 이 다른 증권사하고는 좀 다르게 작년 같은 경우 680억 원의 영업이익이 냈었는데 올해는 1000억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네. 1분기 때와 2분기 때 실적도 나름대로 좀 괜찮았습니다. 일단 2분기가 450억 정도가 나왔는데 네. 2분기 합쳐서 830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2014년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이 이 메리츠 종금증권의 메리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관애들은 계속 파는데 외국인들은 그래도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매도가 좀 간헐적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피로감이 조금 쌓여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네. 1992년도에 상장을 해놓고 난 이후에 최고로 비쌌던 주가가 3,350원이었었거든요. 네. 아마도 신고가를 도전을 한번 해보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셨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한 70%에서 60% 정도 좀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요, 조금씩 네. 조금씩 매도를 하셨다고 하니까, 네.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게 되면 아마도 네. 한 번쯤은 좀 밀리지 않을까,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럼 목요일 날 정도나 내일 정도에 네. 절반 정도를 좀 더 추가로 한번 매도를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챙겨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한 추세가 꺾일 때까지죠. 60일선이 이탈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는 한번 길게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익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주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상당히 좀 큰 수익이 좀 났는데요. 자, 네. 대안주 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자, 강연의 고지 다시 한번 좀 해주시죠. 네,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하지만 저하고 바로 애병구 멘토님이 창원에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창원에서 오후 2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날 16일은 바로 구미에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만남을 이루는 날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시죠?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참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도 강연회가 있죠. 저는 혼자 합니다. 15일, 16일 날 하는데요. 15일은요, 인천에서 진행합니다. 동부증권 인천지점이고요. 지하철 7호선 구포천역 8번 출구로 나오시게 되면 매드캐슬 빌딩 2층이 있습니다. 2층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그 다음 날에는 토요일이죠. 목동에서 진행합니다. 우리투자증권 목동지점이고요. 오목교역 1번 출구입니다. 지하철 5호선이죠.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트라펠리스 웨스턴 에비뉴 4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
뒤쪽에 이마트가 있는데요. 그 이마트 건물 4층으로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비 마찬가지로 무료고요. 문의는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병군 멘트 없이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내일 다시 예병군 멘트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